이제 196페이지 봅시다. 책 196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절차에서 첫 번째 허가 신청, 패스, 안중요고, 2번 처리기간, 날짜 잡읍시다. 며칠이요? 10월. 10월이 어디 있나요? 두 번째 줄 뒤에 있으니까 10월. 그리고 더 읽지 말고 4번, 1번 조건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조건을 허가할 수 있다. 그거 딱 들어보고, 그만 줄거놓고.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신청자 의견 청취해야 돼요. 개발행위 조건을 붙일 때는 줄거 놉시다. 미리 허가 신청자 의견 드려야 된다. 할래? 물어는 봐야 된다고. 할래? 물어보라고. 신청자 의견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처리 해가지고 첫 번째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장군수는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만 허가 변경해야 된다. 첫 번째 용도, 즉 규모.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할 것, 적합하지 아니할 것. 적합할 것.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기반인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그럼 1번만 알면 되겠네. 나머지는 상식이니까. 면적이 적합할 것. 면적이 밑에 박스입니다. 박스 암기하죠. 허가 기준에서는 형질 변경 면적 이것만 잡니다. 형질 변경 면적.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만, 공업은 3만, 보존녹지는 5천, 관리 3만, 농림 3만, 자연환경 5천 제곱미터 미만, 제곱미터. 면적 표시 뭘 한다? 제곱미터. 평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되지. 평 그러면 과태료 처분 맞죠. 면적은 제곱미터. 그래서 만, 3만 5천, 3만 5천 남겨야 돼요.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만 미만. 공업은 3만 미만. 보존녹지 5천 미만. 관리 3만. 3만이면 몇 평이요? 9,000평. 관리 3만, 농림 3만, 자연환경 5천 미만. 반드시 암기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4만 평. 돈사부지 몇 평 찾는다고? 4만 평 찾는다고. 원래 부지 면적, 잠깐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은 뭐가 나온다고? 건축 면적이요. 건축 면적. 몇 평짜리 짓는다고? 5,000평짜리. 왜 하필이면 5,000평일까? 5,000평이 몇 동 짓는다고? 2동을 짓는다고. 왜 하필이면 5,000평이라고 했을까? 그 회사는 5,000평까지 짓는다고. 근데 왜 중개업자는 그 말귀를 못 알아먹을까? 자, 그러면 돈사부지니까 돈사는 주로 어디로 간다고? 관농자. 건폐율 얼마라고? 20%, 0.2. 봐봐요. 이게 우리가 허가받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 관농자에서 얼마 받는다고? 3만 5천. 그러니까 얘는 이미 예선 탈락이고. 3만이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 허가받는다고? 3만 제곱미터. 평수는 몇 평? 9,000평. 9,000평 곱하기 0.2 하면 5천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얼마 나온다고? 298, 1,800평. 만약에 계획관리다 그러면, 근데 계획관리는 웬만해서 12만원짜리 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계획관리다 그러면 0.4를 하면 얼마 나와요? 4, 9, 36 얼마 나와요? 3,600평. 어떻게 5,000평을 짓는다 그러냐고 말도 안 되게. 허가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얘를 0.6을 쓰는 방법을 찾아야 돼. 일반인들은 공인 중에서 공부하게 되면 이거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더 이상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0.6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돼. 0.6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를 쓴다고? 0.6을 쓴다고. 6구 얼마 6구? 54. 5,400평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5,000평 얘기하고 있다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돈사 짓는 그 업체는 알아요. 근데 신기하게 중개하는 중개업자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말하는 그대로 그냥 4만 평 찾는 거예요. 9,000평 해가지고 얼마 허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9,000평짜리 붙어 있는 거.
18,000평이면 한 번에 허가가 안 나온다고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 0.6대라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그럼 결론은 얼마만 찾으면 되지? 18,000평을 찾으면 되지. 굳이 40,000평 찾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야. 근데 바로 우리가 돈사 지으려면 주변 땅 주인들이 뭘 하거든요. 이만큼에도 몇 평이요? 18,000평. 근데 만약 산이 있다 그러면 산은 별로 없겠지만 농지가 있다. 이쯤에서 여기가 전부 다 농사진 농지가 있다면 좀 그렇잖아요. 거기는 내부지 고약하고. 그러니까 주변까지 같이 더 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돈사는 여기다 지어놓으면 여기다 지어놓으면 여기는 지금 돈사가 없잖아요. 뒤에 있는 것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좀 여유 있게 사는다 해가지고 40,000평 이거는 말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몇 평 이거를 잡아오지 말고 이거를 갖다 정확하게 이거를 갖다 왜 5,000평인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이거를 가지고 물건을 올려야지. 돈사부지 5,000평 두 동 지을 땅을 찾습니다. 그렇게 올려줘야지. 돈사부지 40,000평 찾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물건을 잡아온 사람이 이해 못하고 정확하게 못 올리면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지. 그러면 관심 받기 돼요. 관심 받기. 백날 올려보라고. 그럼 어쩐다고? 공동중개 하자고 올렸는데 공동중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어떻게 올려야 된다. 원룸 찾습니다. 그런 거는 쉽지. 원투룸도 찾아요. 보증금 550원. 그런 거는 쉽지. 그런 것은. 근데 저런 거는 적게 내놓으면 안 돼요. 창고 부지 100평 찾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안 돼요. 창고가 무슨 창고인데? 농업, 임업, 어업, 수산용 창고인데 일반 다 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꼭 물게 되는 거예요. 창고 부지 100평 찾습니다. 땅을 100평을 찾는다는 건지 100평이 있다 그러면 창고는 몇 평 짓는다는 건지 이런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내놓으면 본 사람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스 넘어가 버린다고. 백날 내놔보라고. 누가 찾는가? 그러니까 물건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가라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가방 싸가지고 영등포로 와요. 영등포에 타고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가서 2달 동안 여러분 보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동강 듣고 있는 분들. 여러분 어차피 올 사람도 없으니까 오지 말고 동강 듣고 있는 분들은 어찌해야 돼요. 들 수가 없으니까 서울로 오든가 지방에 있는 분들은 부산에 학원이 2개 있거든요. 서울하고 부산에. 거기서 이틀 거쳐가지고 정리를 쫙 해주니까 짐 싸서 와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오는 거 반대는 안 합니다. 올 수 있으면 오세요. 일단 어쨌거나 197페이지 박스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그 실전 가서 씁니다. 그것은 실전 가서 쓰니까 암기해야 돼요. 시험에도 나오고 실무에도 나오고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 13,500, 33,500 아주 쉬워요. 13,500, 33,500 끝. 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 3번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 하나 물어봅시다. 허가 신청령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갑이 여기서 개발하는데 을이 여기에서 뭐 합니까? 을이 도시계획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 도로 뭐 하고 있다? 도시계획 사업 하고 있다. 자, 뭐 하고 있다? 도시계획 사업. 허가 신청령에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얘가 개발하면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막내. 갑이 개발하면 을의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자, 딱 저 표정이 뭐가 나오지? 왜 나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야지? 을한테 물어야지. 그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막내 표정이 정답이요. 어쩐다고? 을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게 방가로 3번이요. 그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특별시광시 특자시장에서는 행위허가라면 개발인가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줄 거야죠.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어쩐다? 물어봐야 된다. 근데 이게 시험장 가면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협의가 아니고 어쩌라고 가서 물어보라고. 지장을 주냐 안 주냐 물어보라고. 그 다음에 4번 개발행 허가 개정 건 나중에 할 겁니다. 성장 관련 얘들은 3월달 할 거예요.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이제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이게 난개발 방지인데 합격하고 실무할 때 성장 관리 방안은 레벨이 지금 뭐 레벨 해봤자 모를 텐데 성장 관리 방안은 레벨이 지구 단위 수준이에요. 지구 단위 수준. 이게 되게 막강한 애라고. 성장 관리 방안이 빵 찍혀버리면 모든 것은 성장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면은 거기에다가
성장관리지역이라고 지정해놔요. 거기서 개발할 때는 기준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수준이 지구 단위 정도 수준이 된다고. 다른 거 싹 무시하고 성장관리계획을 한다고. 합격이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보기로 하고 201페이지 보면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의 심의. 도시계획의 심의가 있는데 개발행 허가할 때 뭐해라? 심의하고 뭐 할 때? 자, 도시계획 심의. 관행장은 65조 1항 1호부터 3호. 1호가 뭡니까?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2호 토지형질 변경. 3호 토속 채취. 그것 중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변경하거나 다른 법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협의하려면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의 지도의 심의가 거친다. 거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는 책에 다 안 써놨네? 안 써놨네? 왜 안 썼을까요? 한 5페이지 되거든요. 써봤자 어차피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쩐다고 책이 더 뚱뚱해지지.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할 거 아니까 안 썼다고. 시험 문제는 잘 나온다고.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근데 안 보고 문제 풀어요. 이것은. 안 보고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울 때니까 일단은 허가할 때 심의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가라고. 허가할 때 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학원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202페이지 보면 5번 이거 아까 했는데? 우리 안 했나요? 아니 한 게 아니고 앞에서 안 했냐고. 잠깐만요. 이게 196페이지. 자, 196페이지. 아까는 개발인가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고 지금 개발인가죠. 196페이지 4번 조건 뭐가 있죠? 있죠? 어디다 조건하세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 밑에 어디다 조건하세요? 신청자 의견을 낸다. 그리고 그 밑에다 써야지. 뭐라고? 202페이지 양가로 5. 거기에다가 202 양가로 5 이렇게 좀 써놔요. 그러면 허가 신청자 의견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딱 가면 되지. 어디? 202페이지 양가로 가면은 자, 그게 이제 연결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5번 이행보조금 예치니까 몇 번째 줄? 하나, 둘, 셋. 몇 번째요? 넷. 몇 번째요? 다섯. 뭐 이따 줄 거 놔야 돼요? 다 읽을래요, 그거. 아까 했잖아요. 이행보조금 예치하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다 줄 거 놔야지. 이행보조금 예치하기 할 수 있다 줄 거 놓고 또 있죠? 누구는 예치 안 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예치 안 한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예치 사유에 뭐가 있다고? 굴비, 발차기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똑같아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이 얘기 똑같아 절차는. 그 다음에 2번 이행분 예치금액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3, 4, 5, 6 3, 4까지 나온 적 없고 5번 보면 5번 원상회복면역하고 대집행 있죠? 있죠? 라고 질문했으면 들었으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러고 말하든가 아니면 네 그러든가 말은 해야지 말은. 거기 5번 6번 있죠? 그럼 있다 그래야지. 그게 뭡니까? 이거지 이거 위반이 좋지. 이겁니 위반이 좋으니까 그냥 안 읽어도 알아요. 허가 안 받게 해서 어쩐다고? 너 처벌하고 원상회복명령.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게 되면 원상회복명령. 안 들으면 어쩐다? 대집행. 비용은 징수해야 되는데 뭐가 있으면 예치된 이행 보증이 있으면 그걸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3번 개발행 허가 제한. 이제 얘는 특히 중요. 개발행 허가 제한. 자, 제한권자면 대상자인데 줄 끕시다. 국장시도 시장군수입니다. 국장시도 시장군수. 특별시 광역시 이러면 안 돼요. 국장시도 시장군수.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지어서 도시관리장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나 지방도시 줄 겁시다. 심의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에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쫙. 심의 거쳐서 한 차례 3년 이내 허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다음 3부터 5입니다. 3, 4, 5조 3부터 5는
중앙도시의 지방대에 줄 거요. 심의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다. 3부터 5는 심의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봐야죠. 거기가 어딘가. 첫 번째, 1번. 녹지 계획관리 소목의 집단 잘한다. 저수로가 집단 서식한다. 우량 농지가 있다. 그래서 어쩌자? 보전하자. 2번. 개발로서 환경경과 미관해치거나 문화재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보전하자. 3번.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면 용도 지역적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의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 예상된다. 지금 뭐 한다고?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이 끝나면 지역지구 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 허가기준이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면은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개발하지 마라 그래야지.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으며 뭐 할 때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까지 개발하지 말아지.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으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할 때까지 개발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3, 4, 5는 계획 수립이요. 1번, 2번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고 3번, 4번, 5번은 계획 수립. 그래서 1번, 2번은 한 차례 3년 제한. 3, 4, 5는 한 차례 3년 제한한데 거기는 한 차례 2년 연장도 된다고. 자, 2번 제한 절차입니다. 1번 심의. 아까 심의한다 얘기했고요. 개발행 허가 제한자는 국장이면 중도의 심의, 시도 시정을 쓰면 지도의 심의 거친다. 개발행 허가 제한자가 줄 거 봐요. 국장 시도면 줄 거 놓고 중도의 시도 줄 거 봐요. 심의 전에 미리 지역 권한은 시장, 군수 의견 드려야 된다. 국장이나 시도가 제안할 때는 심의 거치기 전에 미리 그 지역 권한 시장에서 의견 드려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2번 사전 고시. 고시는 상식의 상식. 뭔가 결정했으면 반드시 뭐라? 고시. 알려줘라. 여기 허가 제한됩니다. 왜 제한한다? 몇 년 한다? 뭐 제한한다? 그런 것을 관복 공부의 고시 알려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이 개발행 허가 제한. 개발행 허가 제한은 누가 했대요? 그러면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하는데 반드시 뭐 해라? 내부 결정 심의 거치고 지정했으면 반드시 뭐 한다? 고시한다. 그러니까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이에요, 상식.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뭐를 할 수 있다? 내부 결정이 끝나야 외부 결정한다. 지정은 외부 결정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어쩐다? 고시 알려준다. 그러면 국장하고 시도가 제안할 때는 그 지역을 권한하는 시장, 군수 뭐 듣는다? 의견 듣는다. 의견 청취. 누구만? 국장, 시도는 시장에서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대상 지역이 어딥니까? 기간이 어딥니까? 그러면 1번 녹지 계획관리 수목이 집단전한다. 조수로 집단 설치한다. 우량 농지가 있다. 어쩌라고? 보존하라고. 2번 개발로 환경경관 미관 해친다. 문화재 훼손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보전이 필요하다고. 1회 몇 년? 3년. 연장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최장 몇 년이요? 3년. 이런 걸 물어본다고. 최장 몇 년? 3년. 자, 3번.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중. 4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5번.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얘는 계획을 수립할 지역인데 여기도 1회 3년. 연장이 돼야 한대요? 돼요. 1회 2년.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은 최장 6년간 제한한다. OX? X. 6년이 아니고 5년이다.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 3, 4, 5는 연장이 되는데 연장할 때 뭐 안 한다? 심의 안 한다. 이게 중요하지. 연장할 때 심의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연장도 결정이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 안 한답니다. 그래서 중요. 그래서 개발행 허가 제한은 특히 중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 205페이지 가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지역 귀속은 5월 달에 재수 없으면 지문 하나 나옵니다. 재수 없으면 207페이지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사람 몇 개 있다? 많다. 아까 얘기했고 많다 넘어가야 돼요.
왜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 봅니까?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208페이지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 대상. 아까 개발행위 허가는 뭐 허가했대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이렇게 허가를 했는데 준공검사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까지는 하고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입니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보지 말고 여기까지 하면 뭐 했습니까? 그럼 이거 했어요.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개발행위 허가 절차였고 이제 세 번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갑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공법 쉽죠? 더 대답하네요.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막내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모르겠다 말을 모르겠다. 괜히 어렵다 그러지 말고 아직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그 말하면 비정상적이요. 여기 개발합니다. 개발. 여기다 개발. 뭐 한다고요? 개발 중에서 건축. 건축하게 되면 인구가 사람이 가요? 안 가요? 가겠죠. 사람이 가게 되면 도로가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고 공원이 주차장이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반시설. 여기 개발할 때 기반시 있었대요? 없었대요? 있었대요. 있는 상태에서 또 개발하니까 기반시 부족이 안 부족이요? 안 부족이요. 안 부족하면 무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 근데 부족하답니다. 이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부족이 예상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난개발 나온다. 난개발. 뻔히 난개발 나올 줄 알면서 개발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쩐다? 보충을 하고 개발하죠. 보충하고 개발하는데 보충이 곤란한 지역도 있고 보충이 곤란한 지역도 있고 보충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어디는 보충이 곤란하냐 그러면 개발이 끝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이 끝난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이런데 앉아있는 여기 우리 건물 몇 층입니까 현재? 이 일대 건물이 평균 몇 층입니까? 예, 전국방송이니까 20층인데 우리 앞에 도로가 지금 저 도로가 몇 메터 도로입니까? 앞에 도로가 되게 30m 도로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왜 평균 20층이냐 그러면 옛날에는 건폐율 용적률 그만큼밖에 안 줬으니까 옛날에 지을 때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건폐율 상승해가지고 최대 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60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다고. 이 일대 건물 지으면 이제 업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60층까지 지은다 그러면 사람이 몇 배가 더 온다고? 3배. 차가 3배. 도로폭이 몇 메터인데 도로폭이 몇 메터로? 네, 3배니까 90m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늘릴 땅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못 늘리냐? 개발할 때 이쪽을 좀 밀어요. 저쪽을 밀어넣는다고 해가지고 재개발하는 데 가면 도로가 차선이 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지. 단지를 좀 밀잖아요. 양쪽 밀어가지고 차선을 만들어낸다고. 그런데 밀더라도 90m까지는 어떻게 못 해보겠다. 90m. 도대체 90m는 안 나온다. 자, 개발한다 몇 층? 60층. 부족이 안 부족이요? 부족하지. 얼마 해야 된다? 90m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어디다? 개발이 끝난 주상권. 그럼 양쪽을 밀었을 때 최대 얼마까지 넓힐 수 있냐? 최대 해봤더니 60m까지 넓히더라. 그럼 어쩐다고? 너 60층 가지 말고 몇 층만 가야지? 40층만 가야지. 원래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데 60층까지 할 수 있는데 거기를 40층으로 낮춰야 돼요. 그럼 그 지역만 따로 잡아서 뭐라고 명칭을 딱 정해야 돼요. 그 지역의 명칭이 뭐냐 그러면 그 지역의 명칭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결론적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기반시설 추가를 못 해주니까 방법은 뭐냐? 인구가 많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건물의 규모를 줄여야지.
건물이 옆으로 커지는 것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중에 제가 출마할 때가 한번 밀어봐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 저는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비만은 제가 다 잡아놓을게요. 비만. 예. 비만 배 나오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컴퓨터라고 용적률 해가지고 허리 24 넘어가면 5년 이하의 징역. 컴퓨터 그게 뭐라고? 옆으로 퍼지는 거 뭐가 많은 거? 컴퓨터. 위로 가는 거 체중 70kg 넘어가면 10년 이하의 징역. 그 뭐라고? 용적률이지. 건물의 크기는 뭐가 좌우하니까? 컴퓨터 용적률이 좌우하니까 어쩐다고? 확 잡아야지. 컴퓨터율이나 용적률 어쩐다? 대폭적으로 강화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개발밀도 관리교육이에요. 개발밀도 관리교육. 지금까지 여러분 몇 개 배웠어요? 지역지구 구역? 용도 지역만 벌써 몇 개 배웠어요? 용도 지역만 몇 개 배웠어요? 문제 있는 사람. 다 문제 있어요. 땅 종류 몇 가지라고 21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벌써 용도 지역만 명칭 몇 개라고 21. 지구 몇 개든가요? 구역은 몇 개든가요? 거기에다 또 뭐 배웠어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배웠죠.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도 배웠죠. 성장 관리 지역도 배웠죠. 이런 게 다 뭐 300개, 400개 된다고. 공법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저랑 1년 하게도 한 6, 70개는 배운다고 그래도 3, 400개 커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려면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를 갖다 한 30개, 40개 뭘 배워야 된다니까. 다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말고 앞전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당선됐을 때 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목포 가면 목포 산단, 대불 산단 해가지고 목포 가면 대불 산단 했는데 트레일러가 들어가려는데 이 전봇대가 밖에 못 들어간답니다. 대통령이 알았죠?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빼라고. 전봇대 빼라. 그거 알아볼래요? 보면 다 이쪽 연변적. 조선족. 거기서 살다 보니까 국내 정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국내 정치를. 아니, 그때 대부분 전봇대가 있으니까 트레일러가 못 들어가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 대통령이 빼라 그랬지. 그 전봇대 빼라고. 왜 못 빼냐고, 그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대통령이 빼라니까 뺐어, 안 뺐어? 뺐지. 일산에서 무슨 일 터지니까 뭡니까? 사고 나니까는 대통령이 쫓아갔죠? 근데 너무 사소한 거 챙겨버리니까 밑에 사람이 이제 이상해지죠, 이제. 좀 큰 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걸 챙기니까. 처음에는 잘했어요. 나중은 제가 모르겠고, 나중은 몰라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갈 때, 딱 당선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것들이.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다 하냐 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쓸데없는 지역지구 구역 명칭은 다 없애라. 무슨 놈의 위원회가 이렇게 많냐, 위원회가. 쓸데없는 위원회 없애라. 그러다 보니까, 없애라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자 원래 내비두면 몇 층까지 할 수 있는데 60층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주에서 원주시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해서 몇 층 지으라고 40층 지으라 규제를 딱 하게 되면 원주 시민들이 야 역시 우리 시장님 최고야. 난개발 방지해서 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난개발 나오든 말든가 내비두라니까 나랑 돈 벌게 라고 얘기하겠어요. 내비두라고. 그러니까 지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 단 한 번도 지정을 안 했어. 대통령이 없애라 그러니까 얘가 조금 만만한 거예요. 이건 없어져도 국민들이 관심도 없어요. 왜? 국민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제도는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항상 법을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폐지하고 할 때는 국민들한테 이거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의견을 주세요. 집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던가요? 네. 봐요. 연변떡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보내준다고.
외국 국민들한테는 보내줄 의무가 없다고. 다 외국에. 저는 왔어요. 저는 왔는데 왜 여러 번 안 왔냐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지. 근데 거기에서 의견 제출하는데 단 한 명도 의견 제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둬 버려요. 내비두니까 대통령도 몰라요. 내비둔 거. 그렇게 해서 얘가 없어지기로 했는데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배우냐? 공인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만 배웁니다. 감평사 시험에도 국계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떨어뜨려야 되겠는데, 시험에 떨어뜨려야 되겠는데, 낸 것만 계속, 얘가 계속 내고, 얘만 계속 내면 이것만 공부하니까 예상 못하게 툭 내가지고 떨어뜨려. 그런 측면에서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하냐, 이것은 빠르면 3월이고 늦으면 5월이고 그때 가서 해야 되고. 자, 가능한 지역이다. 가능한 지역은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어요. 미개발된 지역입니다. 미개발된 지역이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가 이만큼 여기가 그린벨트 많이 되는데 그린벨트는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린벨트에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많이 살아요? 조금 살아요? 조금. 딱 몇 명 살아요? 2명. 2명은 날아다녀, 걸어다녀? 걸어다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가 있어, 이렇게. 이 도로 이용했을 때 불편해, 안 불편? 전혀 안 불편. 도로가 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어요, 이제. 해제돼가지고. 갑자기 아파트를 2만 세대를 공급한답니다. 이 도로 가지고 충분하죠? 안 되죠. 네. 그럼 어찌하도 이렇게 도로 설치하던데 설치할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그린벨트라니까. 땅은 넘쳐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땅이 있는데 돈이 없네. 그래서 저기 누가 개발하는데? 현대가, 삼성이, SK, 걔들한테 개발하고자 하는 자들이 스스로 돈 내라 그러면 스스로 돈 내서 해가지고 여기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가지고 개발자한테 돈 받자. 얼마 받을까요? 그러면 도로 1m 설치할 때 땅 수용할 때 보상금 얼마, 포장할 때 얼마 계산이 돼야 안 돼요? 땅 1m 설치할 때 얼마 들어간다고? 만약에 500만 원 들어간다. 총 몇 킬로 할 것이다? 5kg 할 것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금액이?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머리는 계산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된다고. 키로당 1m당 500만 원. 총 몇 킬로 한다? 5kg 한다. 그러면 계산이 나온다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얼마 설치할 건가? 설치 계획을 만들면 이 계획에서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총 얼마 들어간다? 500원 들어간다, 500원. 500원을 누가 낸다? 개발자가 낸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국가는 여태까지 나한테 돈 받아간 게 얼마인데? 취득세 내고, 양수도 내고, 재산세 내고, 국가나 돈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500원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얼마 부담한다? 400원. 민간인들 얼마 부담한다? 100원. 100원을 갖다가 개발자한테 안분시켜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나오니까 거기에 의해 가지고 설치 비용이 계산되니까 비용을 부과하고 그리고 징수해야죠. 이렇게 돈 받았으면 이 돈은 어디에다 쓰고 운영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 내용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요. 줄거리가 이거예요. 되게 많거든요. 몇 가지만 배우면 끝나요. 자, 209페이지 개발밀도 관리기 뭔가는 대충 설명했습니다. 3월달 확인하고 넘어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줄 건 없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링에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을 고시하는 구역이다.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는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 대상이 아닌 기반시설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3번 나온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 대상이 아닌 기반시설은 밑에 박스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가볍게 암기해야지.
첫 글자 따서 도, 공, 녹, 학, 수, 합, 해, 그러면 되겠네? 말이 돼야 안 돼요? 자, 암기 했다 없어, 암기 딱 하고 식시 시험장 딱 하는 거예요. 자, 기반서 부담객에 설치된 기반이 아닌 것은 1번 주차장. 있어요, 없어요? 안 보입니까? 주차장이? 저는 보이는데. 주차장 보여, 안 보여? 출제위원은 사람이에요, 귀신이요? 사람이요. 어쩐 말을 반대로 하냐고. 출제는 이제 출제는 귀신? 귀신한테 우리가 문제 의뢰합니까? 출제는 뭐라고? 사람이라고. 그 사람 어쩐다고? 보고 낸다고 보고 사람이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주차장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혼자 연구 많이 해서 주차장 써버리면은 있다 없다? 8번 들고 가서 이의신청해야지. 그 밖에 해가지고 주차장 기반시설 주차장도 있어야지. 그리고 따지면 뭐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의신청거리가 되는 문제는 못 낸다고. 명확한 것만 낸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법에 써져 있는 거. 아니라고 써져 있는 게 뭐가 써있습니까? 4번 뭐라 써있다고? 대학은 제외 써졌잖아요. 그 사람이 출제인이 사람 귀신,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낸다. 보이는 것만. 뭐는 보인다? 대학은 보인다. 3번 나오고 3번 다 답은 대학이에요. 그게 문제 만드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요. 누가 만든다고? 사람이 만든다. 그 생각으로 그 생각. 없는 거 절대 못 내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기에 설치할 기반시설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하는데 뭐만 못한다? 대학만 못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야 문제 풉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기의 지정권자의 대상적인데 의무지정, 누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원수는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기본 지정 체크합시다.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점.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 해제 이러면 되죠? 공원에서 해제. 시과조정교 해제. 도시제한 공격 해제. 전부 다 그런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 행위제한 완화. 똑같은 얘기요. 관농자가 도시로 바뀐다. 녹지가 주상공 바뀐다. 그러면 녹지가 주상공 바뀌면 행위제한이 완화돼요? 강화돼요? 완화되지. 관농자가 도시가 되면 완화, 강화? 완화되지. 시험 문제 그렇게 물어본다고. 쉽게 나오면 완화, 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주거적인 녹지를 변경된다. 완화입니까? 강화입니까? 강화지. 그런 데는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3번의 기억.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도시 전체 인구 증가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 도시 있는데 이 도시 이 특정 지역의 특정 전년도면 2017년도 개발인 건수 몇 건? 130건. 전전년도 2016년도 개발인 건수는 몇 건? 100건. 얼마 늘어났습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몇 프로 늘어났어요? 30%. 전년도가 전전년 몇 프로다? 30%. 20% 이상이 멋진다. 지정? 하여야 한다. 자, 이 도시의 이 지역의 전년도 2017년도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냐? 28%다. 이 도시 전체 2017년도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냐? 2%다. 몇 프로 늘었다? 26%. 그럼 여기는 어쩐다? 지정? 하여야 한다. 간단히 행위제한 완화 해제. 행위제한 완화 해제. 몇 프로 이상? 20% 이상. 개발인 건수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그러면 지정, 금매짐이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기반 지정 절차에서 보지 말고 상식 2개. 뭐 있다? 반드시 한다. 뭐? 막내. 반드시 뭐? 상식 2개 반드시 하는 거 뭐 한다고? 심의하고 뭔 한다? 고시한다. 그런 이제 상식이 돼야 된다니까. 앞으로 계속 나온 이것은. 농지법 갈 때까지 매주 나와요. 매주. 그러니까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 심의한다. 결정했으면 고시한다. 언제나 따라 나오니까
심의, 고시 빼고 뭐가 있는가 그거를 잡는다고 우리는. 심의, 고시 빼고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시장구수는 기반적 부담격 지정 변경하면 죽읍시다. 주민의 의견 듣고 체크하고 주민의 의견 듣고 지자체 설치된 지방된 심의 거쳐 줄 거 놓고 대리인의 증언에 따라 고시한다. 고시 줄 거 놓고 털길 필요가 없지. 그럴 줄 알았다지. 뭐만 잡으면 돼요? 주민의 의견 정치. 주민의 의견 정치 심의 고시입니다. 주민의 의견 정치. 그 다음에 양가라 4번 부담계획 지정기준 모르면 고향 앞으로 누구라고? 국장.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은 무슨 지역주 구역의 지정 기준을 누가 정한다? 국장. 언제나 국장.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국장이 정한다. 고려사항 박스 1, 2, 3 고려인데 1번을 보게 되면 체크를 말 안 했어요. 최소 면적 얼마 이상이다? 10만 이상. 이게 한 번쯤 나와주면 좋은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만이 30만 나오면 여러분 다 속아요. 공법은 30만이 되기만 30만이. 그래서 불안하니까 10만은 체크하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30만 나오는 순간 다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면적은 10만 이상 줄 거 놓고 그 다음에 5번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은 거기 지금 21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은 중요해요. 4번 중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자 이렇게 구역 지정했으면 이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구역 지정 이 계획을 만들어야 그 계획에 맞춰서 돈 계산한다고. 그러면 구역 지정하고 계획 만들 때 기간 몇 년 줘요? 1년. 구역 지정하고 1년 내 기반시설 설치에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 해제입니까? 컨닝하지 말고 다음 날 해제입니까? 다음 날. 해제되면 실효고시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중요하니까 잘 잡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 이번 시험에는 해제가 답으로 나오기를. 원래 해제 실효가 답으로 잘 나오거든요. 잘 들으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이번 시험에는 뭐가? 해제가 뭐로 나오기를? 답으로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막내 무슨 뜻이에요? 해제가 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1년. 막내가 1년. 아기가 알면 어른들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원합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해요. 왜 공법 선생은 자꾸 기원할까? 이러지 말라고. 뭐라고? 기반시설 1년. 기반시설 1년. 2, 3가 아니고 원. 예, 하나. 기원합니다. 언제 기원해요? 다음날. 언제? 다음날.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인데, 자, 설치 비용 1번. 기반 설치 비용이란 단독 숙박 등 안 중요. 2번입니다. 2번 중요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할 때 돈 받을까요? 그러면 이거지. 인구를 유입하는 행위 했을 때, 사람 데려오는. 건물 지으면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어지. 공점 설치하면? 안 와요. 땅 파면? 안 와요. 돌멩이 캐내면? 안 와요. 분할하면? 안 와요. 물건 싸면? 안 와요. 뭐 할 때 와요? 건축할 때. 건축할 때 뭐는데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5가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인데 자 이렇게 자 여기에 지금 이 필지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죠. 없는데 건물을 처음 지었다. 뭐라고요? 신축.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오겠지. 이름 오겠지. 두 번째, 이 땅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여기 때 하나 또 지었으면 사람이 더 많이 와야 하나요? 오겠지. 이건 뭡니까? 증축이에요. 증축. 그 다음에 이 땅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자 딱 철가고 딱 그만큼만 지었어요. 사람이 그보다 많이 와요? 그대로 와요? 그대로. 이거는 돈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초부터 왔으니까. 이거는 개축이에요. 개축. 그 다음 이 땅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보다시피 좀 흔들리죠. 얘가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바람 부니까 얘가 휙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치우고 딱 그만큼만 다시 했어요. 건물의 크기가 그것보다 안 커졌다고. 사람이 기존보다 많이 올까요? 기존 정도 올까요? 기존 정도. 얘는 돈 낼 필요가 없어. 얘는 뭡니까? 재축이에요. 재축. 자, 이 땅에는 건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뿔끈 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봤어요. 근다고 사람이 더 오겠습니까? 아니, 이거 뭐예요? 이전이요. 뭐 할 때만? 이러면은 사람이 돼. 이러면. 그래서 뭐 할 때? 신축, 증축. 건축 그러면 안 되고 신축, 증축, 신축, 증축. 그러면 얼마 정도 될 때 돈 벌까? 10평 지으면 돈 내라. 좀 그렇잖아요. 20평 지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얼마 잡았다? 200제곱미터. 60평. 60평 이상부터 돈 낸다고. 200제곱미터. 200을 계산할 때 기존 면적 가로 안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기존 면적 포함. 첫 번째 함정 200입니다. 두 번째 함정 기존 면적 포함. 세 번째 건축 그랬어요. 신축, 증축 그랬어요. 신축, 증축. 네 번째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연면적 다 낸대요. 기존 면적 초과만 낸대요. 초과만. 그래서 함정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200 초과, 기존 면적 포함, 신축, 증축.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대상.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비용 산정 3번에 1번은 X고 215페이지도 X고 나올 게 없고 16페이지도 없고 그 16페이지 밑에 그 박스 있죠. 이 박스를 출제자가 치사하게 박스만 가지고 두 문제 내고 작년에 거기다 지문 하나를 작년에는 봐봐요. 위락시설하고 단독주택은 유발개수가 똑같다. 같아요? 틀려요? 단독주택 0.7 위락이 다르죠?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해야 맞히냐고. 그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제가 출제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자, 위락은 얼마고 단독은 얼마입니까?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런 문제인데요. 왜 그런 문제 냈습니까? 뭐라 그래요? 떨어뜨려야지. 30만이 시험 보는데 어떻게 떨어뜨리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낸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어쩐다? 암기한다. 나오기만 나와라 어쩐다. 나는 암기해서 맞힌다라고 덤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는 미리미리 포기하고.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오면 뭐로 푼다고 그러면 비장의 무기 뭐가 있어요? 예, 888. 888로 풀면 돼요. 뭐로 가나 답만 찾으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욕심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4번. 민간개발사업자 부담률은 이것은 혹시 모르니까 5월달에 해볼 겁니다. 5번, 6번은 그냥 읽지 말고 내비도 안 읽어도 알아요. 4번, 1번. 납부 의무자. 납부 의무자는 자 봐요 이제. 누가 돈 낸다고?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돈 낸다고. 자, 갑이 이렇게 땅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여기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 200 크게 지으면 돈 낸다? 낸다. 이런데 을이 이 땅을 빌렸어요. 임차해가지고 을이 여기에다 건물을 칩니다. 얼마 졌다? 500제곱미터 졌다. 돈 낸다? 안 낸다? 낸다. 갑이 낸다? 을이 낸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땅 주인 갑, 을이 빌려서 임차해서 을이 건물 지면 갑이 낸다, 을이 낸다? 을 낸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 여기 때 이렇게 동글뱅이 쳐놨어 얘는. 얘는 어쩌고? 안 쳐놓고. 누가 낸다고? 을이 낸다고. 을이 낸다. 건물주가 돈 내지 기억해야 돼요. 건물주가 돈 내지 땅 주인이 돈 내는 게 절대 아니요. 건물주인 돈 낸다. 그렇게만 딱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보게 되면 217페이지 밑에 뭐 2번 지금 안 중요하고 넘어가면 뭐 안 내면 쳐들어간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물납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 비용에서 물납 찾아야 돼. 물납. 납부 방식. 어디 있나요? 맨 위에 있네. 218페이지 맨 위에. 납부 방식 보게 되면 기파인 설치 비용은 현금, 요즘은 법에서 카드 받습니다. 카드. 받잖아요. 신용카드, 지불카드, 카드 받는다고. 자, 현금이나 카드로 하되 그 다음 뭐도 인정한다? 물납도 인정한다. 부가 대상 토지나 유사토지 물납 인정합니다. 물납 인정합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하면 웬만큼 중요한 것은 됐어요. 자, 이제 문제지 88페이지 봐요. 문제지 88페이지.
문제집 88페이지 보게 되면 자, 국계법령상 1번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 원칙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간첩. 칠판도 아직 안 지우고 별까지 했어요. 뭐 안 받는다고? 도지개사. 도지개사 허가 안 받습니다. 2번 국계법령상 개발행 허가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첫 번째. 자, 용도적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리인전의 개발의 규모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도시관리계에 어긋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계 사업장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기반이 설치 용적법에 적절할 것, 부적절할 것? 그게 우리 시험 문제. 몇 개입니까? 5개. 얼마나 쉬워요. 근데요, 첫 번째 점 보면 용도지역별 특성을 그래서 대령이 정하는 이게 대령이에요, 부령이에요, 절이에요? 확실히 맞나요? 저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대령이요, 부령이요, 절이에요? 맞죠? 그건 모르지. 어떻게 아냐고 대령인지 부령인지. 그래서 대통령 명의로 정하는 건지 장관이 정하는 건지 절에가 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이런 걸 잡아내야 된다. 공법은. 이거 잡아내는 방법을 따로 배워야 돼요. 지금은 얘가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나중에 따로 배워야 된다고 이제. 대령이 정하는 이 대령이 맞냐? 부령이 정하는 부령이 맞냐? 장관이 정하는 장관이 맞냐? 절에가 정하는 절에가 맞냐? 그거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이냐? 저렇게 엉터리 투덜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푸는 방법을 따로 배운다고 따로 배울 테니까 좀 일단은 지금 맞다 넘어가고 3번 국계법령상 개발행위가 이행담보에서 이행보증금 예치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것도 모르면 1번 굴비 2번 조기 3번 갈비 4번 멸치 뭐라고요? 굴비 발차기 1번이 뭡니까? 비 2번은 뭡니까? 차 3번은 뭡니까? 굴 4번은 뭡니까? 기 5번은 뭡니까? 기 다 나왔네? 누구는 돈 안 낸다고? 국가, 지자체, 공공장, 공공단체 안 낸다. 그래서 국가가 그래서 5번이 아니에요. 4번 개발행 허가 틀린 거 1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또 나왔네. 안 받는다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안 받는다니까 그래야죠. 틀렸죠. 2번 재복구 재난서 응급조치 허가받지 않고 허가받지 할 수 있다. 맞죠. 신고사항이니까. 3번 대리인이 정하는 경작을 위해서 절토, 송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질 변경할 때 허가를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경작이니까. 4번 개발행 허권자는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 조건을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개발행 허권자는 개발행 허가받지 않고 개발행 허가나 허가년과 다르게 행위한 자에 대해서 원세후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도 대령 나오고 4번도 대령 나오고 대령인지 부령인지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나중에. 지금은 안 되고. 5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지 시장으로서 지정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적 부담구역은 똑같아요. 누가 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들 시장 지정. 맞습니다.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에서 개발행위로 기반 처리, 공급, 수용리 부족이 예상된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3번 개발밀도 관리 건별도 용도를 완화 적용한다. 훨씬 더 크게 지으라고. 완화합니까? 강화 그래야죠. 틀렸네.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변경할 때는 지자체 심의 거친다. 심의는 상식. 5번 고시는 상식. 고시해야 된다면 상식이지. 심의 상식, 고시 상식. 그래서 답은 3번이고. 6번 기반적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완화 해제 20 이상 아닌데 찾아야죠. 1번은 뭡니까? 완화. 2번은 뭡니까? 변경. 무슨 변경이야 변경. 뭐라고? 완화 그래야지 완화 그래. 행위지 아니 완화했다고 완화. 3번은 뭡니까? 무슨 3번이 완화예요? 강화 그래야지 강화. 3번 행위지 아니 강화. 4번은 봐봐요. 전전년도 100건, 전년도 몇 건? 130건. 얼마 늘어났다? 30%, 22% 해야 되고. 5번은 얼마 늘어났다? 25% 늘었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쉬워요, 문제는.
7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 비용 부과 틀린 거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된 건축에는 숙박시설 등 대리행정시설로서 200 기존 면적 포함 초과하는 신축 증축행위다. 200 맞습니까? 맞죠. 기존 면적 포함? 맞죠. 신축 증축? 맞죠. 2번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 맞죠. 3번 타인 소유 토지 임차해서 건축을 할 경우 행위자인 임차인 납부무자다? 맞죠. 4번 납부무자는 부가권자는 납부무자 국가지자체 허가받고 한 달 내에 부과한다. 모르겠어요. 5번 납부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한다. 돈 내야 사용승인 중공검사 돈 내야 중공검사 해준다고. 그래서 4번도 모르고 5번도 모르겠네.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서 4번도 모르고 5번도 모르겠다 그러면 몇 번 찍냐 이런 걸 배운다고. 문제가 옳은 거 찾으려 했어요? 틀린 거 찾으려 했어요? 틀린 거. 그러면 지문이 까칠하네 찾아야 돼요? 부드러운 찾아야 돼요? 까칠하네. 4번이 까칠해요? 5번이 까칠해요? 그렇게 한다고. 까칠의 1순위가 뭐냐? 숫자요. 까칠의 2순위가 사람이에요. 이런 걸 배운다고. 어차피 모르겠다 그러면은 틀린 거니까 4번을 선택해야 된다고. 어차피 모르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7월달부터 문제풀이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몰라도 답은 찾아. 몰라도. 그 연습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얘가 틀렸고 한 달이 아니고 2달인데 아직 안 배웠어요. 8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거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부터 걸리고 중첩 지정될 수 있다. 안 되지. 틀렸어요. 2번 대학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3번 현금 카드 납부 원칙화 돼 토지 납부 인정할 수 있다네. 4번 특별시관시 특자의 시장으로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할 때 기반시설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에 포함을 한다. 도로 먼저 할까? 학교 먼저 할까? 그런 고민할까 안 할까요? 해야지. 당연히 해야 돼요. 5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하여야 한다. 거기까지가 개발행위고 이제 책 보게 되면 책 220페이지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계법 심의기구입니다. 심의기구. 국계법 심의기구고 국장은 중도이라겠지. 시도시장으로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지. 그리고 읽으면 안 되죠. 읽으면 안 돼요. 넘어갑니다. 포칙 가면 226페이지 시범도시인데 누군가 한 명 좀 찍어봐요. 치악산 밑에 뭐라고 정부와 시범마을 해가지고 무슨 마을 그 사진 한번 찍어. 작년 사람들 잘도 찍어오던데. 정보통신 1호 시범마을이 거기라고 치악산 밑에 정보화 마을 해가지고 간판 크게 있다고. 사진 한번 딱 찍어보라. 그런 게 시범도시요. 설명합니다. 시범도 설명하면 잘 들어요. 시범도시 끝. 우리 시험 문제가 거기까지. 국계법에 시범도시가 있냐 물어보니까 설명했잖아요. 지금 시범도시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2번 국토 이용체계는 X고 3번 타인토지칠 이것은 3월달에 합시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4번 법률 위반 처분은 X 안 나오고 234페이지 맨 밑에 3번 청문은 5월달에 합시다. 한 번 들으면 끝나요. 그것들은. 그리고 235는 X고 나머지는 X. 238페이지 벌칙을 욕심내면 공법 벌칙 욕심내면 여러분 공부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벌칙은. 그러니까 벌칙은 욕심내지 말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계법 끝나고 오늘까지 국계법 다음 주에는 개발법 하는 걸로. 정신이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이 없지만 3월달 가게 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알아요. 지금은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가 2달 참으라 2달. 무조건 2달 참으라. 3월달 가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안다고 그때 가게 되면 2달 참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